문서에 따르면 XRP를 디지털 통화로 사용하고 블록체인 원장을 기반으로 구축된 리플의 솔루션은 현지 화폐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금융기관과 결제 제공 업체를 연결하여 신속하고 투명하며 최종적인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리플의 솔루션은 사전 자금 대상 계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서 운영 비용을 낮추고 기관의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의 접근 방식이 빛을 발하지만 FPC의 문서에는 스테이블 코인 즉 USDC를 통해 국경 간 가치 교환을 제공하는 서클과 같은 다른 주목할 만한 대안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얼마 전이 아니죠. 미국 예금보험공사 즉 FDIC가 지난 주말 캔사스 시티에 있는 하트랜드 트라이 스테이트 은행을 폐쇄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은행은 월요일부터 드림퍼스트 은행의 지점으로 문을 열게 되는데 이 하트랜드 트라이 스테이트 은행은 지난 3월 기준 총 자산 약 1억 3,900만 달러와 총 예금 1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드림퍼스트 은행은 파산한 은행의 모든 자산을 매입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FDIC는 예금보험기금 DIF에 들어가는 비용이 5,42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은행이 문을 닫고 팩웨스트가 이제 캘리포니아 은행과 합병하는 등 미국의 은행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실버게이트 뱅크가 파산한 이후 2023년에 문을 닫는 은행은 이로 인해 총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등이 이제 파산한 은행들이죠. 이 미국 은행들이 파산한 주요 이유는 보유한 미국채의 평가손을 우려한 고객들이 자금을 빼내가고 있기 때문인데 미 연준이 지난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은행 위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거래소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서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연 이 말 누가 한 것일까요? 이 증권거래위원회를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메티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이 블랙록 등 8개 자산 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적이고 친구인지 모를 정도인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코인베이스를 저격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SEC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은 현물 ETF를 신청했죠. SEC와 어떤 교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블랙록은 감시 공유 약정이라는 SEC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약정 대상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를 지정했죠. 이 그레이스케일 신탁은 감시 공유 약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SEC가 현물 ETF 승인의 핵심 사안으로 코인베이스와의 감시 공유 약정을 주장하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은 ETF를 상장해 거래할 나스닥,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이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와 이미 감시 공유 약정을 맺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등록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의 약정이 ETF의 승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SEC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SEC는 그레이스케일과 코인베이스 공통의 적이지만 현물 ETF라는 이익이 전후회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이 현물 ETF는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과거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즉 GBTC를 주로 썼습니다. 이 캐시아 우드의 아크인베스트 또한 GBTC에 투자할 정도였죠. 그러나 지난 2022년 9월인가요? 2022년이 아니죠. 2021년 9월쯤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최초로 나온 후에 GBTC의 인기는 싸늘할 정도로 시들었습니다. 이 신탁 증권이 할인된 가격에 덤핑으로 거래될 정도인데 현물 ETF가 나온다면
된다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가며 ETF를 전환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만큼은 아니지만 현물 ETF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 회사 자금을 비트코인 투자에 거의 전량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채굴 기업들입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그 자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회사의 주가는 비트코인과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인데 현물 ETF가 나오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이 일부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 주식 또한 마찬가지죠. 기관 투자자들은 수탁 등의 어려움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보다는 채굴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코인데스크는 채굴 업체 비트디지털의 샘 타버가 쓴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 채굴자 없이는 불가능이다라는 기고문을 지난 29일 게재했습니다. 채굴 업체들이 ETF 승인 이후에도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고 투자 수단으로서 이들 주식이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글인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암호화폐 진영 내에서도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투자 지형 자체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와 더불어 얼마 전 미국 핀테크 기업 중에서도 공룡이라고 불리는 FPC 즉 Faster Payments Council의 경우는 이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과 XRP를 해당 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는 도구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FPC는 최근 국경 간 지불 대안을 논의하는 전용 문서에서 리플과 XRP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XRP의 조금 더 우호적인 계정에서 트위터에 공개된 서한의 스크린샷은 리플의 솔루션이 업계의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이다라는 위원회의 인정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2020년에 30명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설립된 이 FPC의 국경 간 결제 작업 그룹은 더 빠른 국경 간 결제 개선을 위한 방법을 그동안 계속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이 FPC는 2021년 6월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크로스보더 페스터 페이먼스 화이트 페이퍼 즉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속도와 비용, 편제성, 투명성, 위험 등을 우선시하면서 작성을 했는데 1년 후에 이 그룹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더 빠른 국경 간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 노력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FPC의 작업 그룹은 실시간 국경 간 지불 채택에 대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가능한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 특히나 리플의 접근 방식에 주의하면서 수많은 시장 솔루션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문서에 따르게 되면 XRP를 디지털 통화로 사용하고 블록체인 원장을 기반으로 구축된 리플의 솔루션은 현지 화폐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금융기관과 결제 제공 업체를 연결하여 신속하고 투명하며 최종적인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문서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리플의 솔루션은 사전 자금 대상 계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서 운용 비용을 낮추고 기관의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이 리플의 접근 방식이 빛을 발하고 있지만 FPC의 문서에는 스테이블 코인 USD 코인 즉 USDC를 통해 국경 간 가치 교환을 제공하는 서클과 같은 다른 주목할 만한 대안 또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IMF는 리플이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XRP 원장을 사용하여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지불을 촉진하는 리플의 능력은 지불 부문에 중요한 기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인정의 경우는 리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채택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리플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소식과 더불어 XRP 관련 추가적인 소식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가격적인 측면 사상 최고가의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XRP 조정 뒤 급등, 유투데이 사상 최고가 도전 분석,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리플은 7월 14일 미 SEC와의 소송에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0.8달러대로 급등한 뒤에 그동안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유투데이는 리플이 사상 최고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기술 분석가의 분석을 트윗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리플의 경우는 현재 이중 바닥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 패턴인 상승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 이 공연 차트에 따르면 리플은 현재 0.8271달러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전 고점인 3.7442달러를 새로운 상승 목표로 삼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유투데이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서 리플의 인상적인 급등은 암호화폐 시장을 자극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XRP 관련해서 이제 가격적인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형 호재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소식들 또한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현재는 미 증시로 모든 자금이 쏠리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보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내재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XRP가 이번 연도 그리고 다음 불장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이제 동일합니다. 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면서 돈을 잃는 경험 한 번쯤 다 있을 겁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코인은 주식과는 확실히 좀 다르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정말 적극적이라면 기업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정도이지만 코인은 훨씬 다양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일단 코인을 매수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DeFi와 CeFi 그리고 NFT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 보니까 종종 복잡한 형태의 금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코인 투자할 때 그것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더리움을 처음 메타마스크와 바이낸스로 출금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가스비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가치의 이더리움을 2번 정도 송금했더니 가스비만 몇만 원이었습니다. 수수료로 몇십 %가 나가는 거죠. 코인은 시세 차익으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송금하면서도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인 투자로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바꿔버릴 만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유독 코인에만 이런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수익이 날 때까지 절대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서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매크로가 난리를 치고 경기가 좋아져도 절대 안 오르는 주식은 안 오릅니다. 오른다고 해도 찔끔 오르고 말 뿐이죠.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이 코인은 4년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특정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 같이 오릅니다. 이 코인 오르고 저 코인 오르는 순환 매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보다 코인 투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멍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코인 투자 잃지 않을 때까지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코인을 죽을 때까지 들고 있으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4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2017년 처음 코인을 시작했을 때는 상승
상승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 뒤에는 2016년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 상승장에서는 원인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2020년 반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 반감기 이후 202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이 쏘고 올라간 뒤 알트가 다 같이 오를 겁니다. 그때 유독 빛나는 코인이 있을 겁니다. 2021년에는 도지코인이 그랬고 2023년 상반기에는 페페코인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유행을 가지고 2025년에 어떤 알트코인이 유독 강하게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그때가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타기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꾸준히 물타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주로 담아야 할 코인은 오직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서서히 고점 부분에서 알트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때 제대로 물을 타면 결국 모든 코인이 수익으로 돌아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4년에 한 번만 수익으로 찍히면 됩니다. 계속 수익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며 지금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는 기회는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 또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찾아오게 됩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